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최근 서울 주요 사찰과 인근 업체 등에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피해 사찰 공지를 게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립감이 일상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에 누구나 편히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불교계가 운영에 참여한 첫 사례로 주목됩니다. 헌법이나 대통령 같은 핵심 법률 용어들이 불교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교수는 이 같은 용어들이 한역 불교 경전의 표현에서 비롯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아비짓 탈더 IBC 국제불교도연맹 총재를 만났습니다. 방한 이유와 현재 인도 불교의 변화 움직임, 불교를 매개로 한 한국과 인도 교류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단체 주문과 예약을 미끼로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최근 서울 주요 사찰과 인근 업체 등에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단을 사칭하며 서울 대형 사찰을 대상으로 한 대담한 범죄에 조계종은 피해 사찰과 업체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공지를 게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대한불교 조계종 이름으로 한 주방업체에 접수된 공문입니다. 조계종 총무팀에서 발송한 해당 공문은 봉은사 공양간 향정원의 노후 냉장고 교체와 설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40여만 원. 하지만 위조 공문입니다. 냉장고 2대가 이제 왔는데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이 온 거예요. 봉은사가 주문한 걸로 믿고. 냉장고는 공문 접수 다음 날인 지난 4일 봉은사로 배달됐습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도심사찰, 강남 봉은사라는 이름의 업체가 의심 없이 곧바로 발주를 시행한 겁니다. 같은 날 조계종 이름으로 발송된 또 한 장의 공문. 이번에는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 인근 업체에 봉은사 구생원에서 착용할 540만 원 상당의 조끼 30벌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사 맞은편에 승복지 보살님이 이제 전화를 주셔서 봉은사 직원인 김인호 씨가 조끼 수십 벌을 이제 구매한다는 내용이에요. 봉은사 종무원을 사칭한 김인호 씨는 냉장고를 발주한 동일 인물. 실제 봉은사에 근무하지 않는 종무원으로 위조 명함과 공문을 보내 똑같이 주문했지만 주문 확인 과정에서 피해가 차단된 겁니다. 한 국악기 제조업체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행사에서 사용할 장구와 꽹가리 등을 주문하는 등 지난 한 달만 4차례 봉은사는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례를 공지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도 현재까지 특정 사찰 대상의 피해만 확인됐지만 사례가 잦고 전국 사찰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AI를 이용한 그런 피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공문서가 위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각 사찰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문장과 문장색을 활용한 장식에 직인까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총무원장을 종무원장으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직책을 표기하는 등 허술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조계종은 종단과 사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례를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고 사찰의 홈페이지나 또 종단에서는 종단 홈페이지에 이런 사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적절하게 사찰에서 조치를 취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조계종과 산하사찰은 계약과 행정 절차 없이 물품 납부를 요청하고 선입금과 대리 구매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주요 사찰을 사칭한 그럴듯한 공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 고불식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로에서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와 교육부장 유정스님을 비롯한 증사스님과 73명의 예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무관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수계 제자들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만중생의 사표이자 인천의 스승으로서 불주의 해명을 이어가고 무상보리의 근본인 계율을 철저히 지켜 불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위 42명과 식차만한이 31명이 참여한 이번 구족계 수계살림은 오는 16일 회양하며 수계자들은 구족계 수지와 함께 정식 스님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마음에 감기처럼 스며드는 외로움이 이제는 혼자 견디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립감은 일상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에 누구나 편히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불교계가 운영에 참여한 첫 사례로 주목되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뜻한 라면 앞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보내는 하루가 익숙해진 시대. 승가원 산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 마음편의점 송파 2호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한 끼를 해결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담화도 할 수 있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더 도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을 혼자 계시는 분들, 어렵고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일로 오시게끔 최대한 많이 선전해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특히 불교계 복지관이 서울 마음편의점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로움 문제 해결에 지역 돌봄 역할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 밖으로 나오면 누구를 만나러 갈까, 어디를 갈까를 또 고민하게 되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이곳은 누구나 편하게 머무르며 식사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이용자 등록과 외로움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을 거친 뒤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면과 간식은 물론 안마,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인 서울 마음편의점은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도록 돕는 공간으로 지난해 4곳으로 시작해 올해는 19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풀무원이 후원하는 서울 라면부터 컵밥, 간편식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밑반찬도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웃 간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발길을 옮길 수 있고 와서 식사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만나는 이웃들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혼자인 삶을 더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안에서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숨어있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캠핑카를 타고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편의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헌법, 대통령 같은 용어들, 보통 서구 법체계를 번역하며 만들어진 현대적 용어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수천 년 전 불교 경전의 지혜와 맞닿아 있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에서 온 법률 용어를 양육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시절인연, 색즉시공 등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이 말들은 모두 불교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어를 넘어 헌법이나 대통령 같은 현대 국가체제와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법률 용어들 역시 불교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연구가 나와 관심을 끕니다. 25년 동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김지수 교수의 논고, 불교 영향을 받은 법률 용어. 논고에서는 고려대장경과 중화전자불전을 통해 현대 동아시아 법체계의 주요 용어들이 한역불교 경전의 표현에서 비롯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법과 불법의 연관성을 밝혀서 소개함으로써 법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입니다. 흔히 서구의 콘스티튜션을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로만 알려졌지만 사실 헌법은 고려대장경의 대장엄론경 등에서 이미 국가의 엄중한 법 질서를 뜻하는 표현으로 수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경전 속 왕의 헌법이라는 용례에 주목합니다. 사형 집행을 거부하는 이를 꾸짖으며 왕의 헌법을 어기려 하느냐고 묻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헌법은 당시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지배하던 최고 존엄의 국법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다스리는 가장 수승한 원칙이듯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 도리를 헌법이라 일컬었던 불교적 전통이 근대 법률 용어 정립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이제 수백 년 수세에 걸쳐서 불경이 한역돼 갖고 이게 전래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사들이 그 달마인 불법과 구별되게 세속의 국법을 헌법 또는 헌장, 국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오신 거죠. 현대 민주주의의 수장인 대통령과 총통, 총리라는 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에서 이 용어들은 모두를 총괄해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동사적 의미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신라의 사문통이나 고려의 승통처럼 승가 공동체를 관리하던 제도적 전통이 통이라는 글자에 담긴 조직관리와 통솔의 의미를 강화했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은 전륜 상황이 천하를 통솔한다는 의미인 통령에 높임의 뜻인 대자가 붙어 오늘날 최고 권력 수반의 명칭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대장경에 직접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통령이란 말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통솔하고 거느린다는 이제 일반 개념으로 처음에는 동사형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동명사형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이제 통솔하고 거느리고 통치하는 차라는 행위자로서 그 지도자를 가리키는 왕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밖에도 농고는 자연법, 법률, 수교 역시 불교 언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또 그릇된 것을 타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 현정은 오늘날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대표 법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법과 제도의 이름들, 그 속에는 수천 년간 이어온 불교의 지혜와 통치 철학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호국본찰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에서 지난달 해체한 보궁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함과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대흥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시관은 오는 30일까지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동대 사리함과 사리기, 빛을 비추면 아미타불 그림이 반사되는 신비한 아미타불 청동거울을 전시합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인도 아쇼카 대탑에서 중국을 거쳐 전해진 진신사리를 만나는 것은 2600년 전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라며 신심 있는 불자 모두에게 친경 공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양간 앞 탑을 해체하면서 나온 사리는 추사 김정희가 대흥사에 전한 것으로 오는 5월 1일 호국대전 뒤 여의주봉에 다시 봉안할 예정입니다. 울산 벽서남이 전통 지화 전시회 세상은 한 송이 꽃이다 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울산 벽서남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야단법석 벽서남 전통지화 전승회는 지난 8일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과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울산불교 종단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울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통지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3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지화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며 울산에서 전통 지화의 명맥을 지켜온 지난 20년 불사의 첫걸음을 4부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이어 땅설법 법주 다여 스님의 지화설법도 함께 진행됐으며 전시는 태화복합 문화공간 만디 1층 전시실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국제협력팀장 구엘입니다. 오늘은 압짓 하우더, IBC 세계불교도연맹 디렉터 제너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o it's truly a pleasure to have you here with us today. For viewers who may be new to the IBC, could you share the spirit and the vision behind the IBC and the role it seeks to play in the world today? Good morning once again, and Anyok Sayok, it's very important that we visit your studio here, and I'm glad that we are in Korea today at the BTN studio.
As far as your question regarding the IBC is concerned, this is the Global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which is represented in 39 countries and represented by about 300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do organize a lot of conferences and meetings, etc., primarily bringing together the Sangha from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academicians, scholars, and intellectuals who are associated with the Buddha Dhamma in one place. We also do film festivals on Buddhism. We also do media conclave on Buddhism, various other activities which primarily channelize Buddha's teachings to the public. Thank you. So earlier this year, the second GBS brought together many leaders and scholars from various traditions. From your perspective, what was the deeper intention of the summit, and what kind of collective aspirations did the summit bring together? We did the first Buddhist conclave, which was held in 2023, which was inaugurated by our Honorable Prime Minister, Mr. Narendra Modi. Subsequently, this particular global summit brought together again a group of people, in fact, larger numbers. We had a collection of about 120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almost 40 countries being represented. The more important aspect was to enable people to integrate, sit together, have brainstorming sessions on different issues which are bothering the world today and where you have solutions of the Buddha's teachings. So the idea for us was that whatever discussions took place, we would try to correlate it to Buddha's teachings and try to induce and infuse this particular aspect of how the Buddha has, given you a gift which is applicable not only now but even in future. So as we know, the Dharma that arose in India traveled across Asia and various different cultures and eventually took root in Korea. So how is Buddhism being lived and practiced in Indian society, and how is it evolving in response to contemporary challenges? Buddhism in the form of Theravada, Mahayana, Vajrayana, all different facets and sects and traditions of Buddhism exist in India in different forms and different way that they project themselves. In the last few years, what we have seen is a lot of activity, a lot of resurgence of connection between foreign-based Buddhist organizations and Indian organizations. There's a lot of exchange. And I think, the whole world is converging to India in terms of, realizing what Buddha has actually given the world and how it can connect with the present scenario. As the world gets increasingly complicated, very difficult situations which we are facing, this is when Buddha's teachings are required. So we institutions like the IBC, we try to facilitate this particular process to ensure that India's spiritual, cultural heritage of Buddha Dhamma, which has been there for centuries, 2,500 years ago, is revived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scenario as it exists today, for the overall benefit of mankind. Thank you. So there has been a long, deep connection between of the Buddha Dharma between India and Korea, probably going back with the Indian Queen Ho and the King Suro here in Korea. In your view, how can we further deepen these ties with the Dharma, especially in ways that are meaningful for the future generation? Like you mentioned about Princess Suri Ratna, who had come to Gaya that time and got married here to King Suro. Now, all of this history and following this, the activities which have happened are not so easily available on record, obviously, because these happened in the 4th century AD. But there is a lot of research which needs to be done, and we are trying to also help in this regard on behalf of IBC. We have facilitated the publication, the translation of a book by one of your authors, who's mentioned about this particular connection. So we translated the book from Korean to English so that the larger world can understand this deep-rooted combination of spiritual and cultural connect between Korea and India. Since the 4th century AD, a lot of senior Rinpoches and venerables and lamas have traveled between India and Korea, and also from Korea to India. They've taken a lot of knowledge from here to there, as well as brought from India to Korea. And I think that has all remained in monasteries and within very closed circuit.
This needs to be brought into the public domain. And so,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And what has this trip meant to you personally in terms of connection and practice? Well, this is indeed my first visit to Korea, and this is something which I very sort of aspirational kind of a visit. Right from the time that I joined the IBC, I had this in mind, because several very senior venerables and groups of monks from Korea have visited India, and they regularly come and visit IBC. So I have had interaction with virtually every possible Buddhist order which exists in Korea who come to India. And everybody obviously invites me so overwhelmingly, and I have not been able to come, but this is the time when I decided to come, especially because you had the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which is also a wonderful platform which gave us a glimpse and insight into Korean culture, tradition, and spiritual value systems associated with Buddha Dhamma and Buddhism. So for us to be represented here was a great occasion. That was my primary objective, and also to meet various other orders, Buddhist orders here. It's been truly a wonderful conversatio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here at BT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and we wish all your viewers the very best. We bring the wisdom and compassion of the Buddha from India to bless all of your viewers, and wish you and your television channel and the people of Korea all the best. Thank you. (4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